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뭐 제목은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냥 뭐 트럼프 정권이 국제관계 개편이라고 잡았는데 국제 관계 부분보다 경제 측면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아마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서 새로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뭐 편하신 대로. 네, 그럼 편안하게 얘기해요.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방문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 왔는데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중동 방문에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만 해결하려고 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5월 15일 날은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제렌스키, 푸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고. 그러니까 이번 중동 방문은 중동 전쟁도 끝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는 목적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두 개 전쟁을 끝내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는 데 합의했어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감산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석유를 캐면 기름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해서라도 석유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그게 뜻대로 안 됐죠. 몇 년 해봤는데 결국 포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증산을 해서 국제 역할을 낮추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그 인플레이션을 일단 좀 억제하려면은 뭐 연준은 말을 잘 안 들어서 금리 안 낮추니까 최소한 유가라도 낮춰야 인플레이션을 좀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합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제 유가가요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리 감산을 해도요 국제 유가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이 증산해버리면은 국제 유가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항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보시면은 균형 재정 유가라고 있는데 최소한 요 위쪽의 가격을 유지해야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이 손익분기점 딱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 국제유가가 어땠죠? 항상 이거보다 밑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적자를 봤다요. 사우디아 돈 많을 줄 알죠? 돈 없어요. 기름 따라서 2013년도는 계속 적자였어요. 잠깐 2022년도에 흑자 한번 보고 또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자니 언제까지 감산을 해서 하겠어요? 어차피 기름값도 안 오르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받고 이게 지금 재정 적자예요.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가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토목사업 있잖아요. 뭐 아시아 네옴시티 같은 거 어마어마한 돈으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우디 돈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도 지금 다 썼습니다. 빈살만이가 국가를 다 풀어먹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빈살만이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그리고 국제유가도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 이번에 트럼프가 제시하는 이제 증산하자라는 거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부채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사우디는 증산하는 걸로 합의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중동에서 해결될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만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초창기부터 이란은 지금 미국이랑 화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양보했어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개발 멈추자는 거는 니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고난축 우라늄을 전량 폐기하겠다. 원하면 미사일도 없애고 생산도 안 하겠다고 쭉 얘기해서 굉장히 좋은 무드를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전원축 우라늄만 유지하겠다. 이 부분이 조금 걸려요. 이게 솔직히 고농축 전원축은 사실 뭐 한 발의 차이 아닙니까? 이란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란 죽여야 된다고 발발 날뛰는 거고 트럼프랑 그래서 네타냐후가 지금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요거 하나 빼놓고는 이란이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합의를 볼지까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이 이 정도까지 물러선 건요, 이란 내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란 내부 경제가 굉장히 망가졌고, 이란 젊은이들이 이제 나이 든 세대와 세대차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란이 이게 고립주의로 하면서 미국하고 대항하는 것을 이란의 젊은이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호메니 정권이 과연 영원히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보장 못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란도 어떤 형태를 지금 매드리시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마스가 지금 여기 가자 지구에서도 자치를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PPT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지만은 이번 트럼프가 중동 방문한 목적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왔지만은 석유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물론 이게 됐습니다만, 국제 에너지를요, 석유랑 원자력 발전 두 개를 위주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전기 자동차 할 겁니다. 테슬라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그 중국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관련 특허가 됐던, 기술이 됐던, 양산, 매출량 모든 것을 봤을 때 중국이 앞서요. 중국이 다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하면은 중국한테 밀리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전기 자동차를 일단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미국 중심으로 다시 전기차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자기 집권 기간 동안에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말고 디젤 엔진 이런 화석연료를 쓰는 걸로. 자, 근데 이 가자 지구는 예전에 전쟁이 났을 때부터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이거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국민 납치하고 죽인 건요, 그건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한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 뱅크도 당연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지금 직접적으로 가져가기 힘드니까 트럼프가 미국령으로 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저 판문점처럼 뭐 국제 기부에 의한 감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한 달에 걸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미국이 관람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그 가자 지구랑 웨스트 뱅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안보도 있지만요, 거기서 석유 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잘 안 하대. 거기 석유 나요.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석유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포기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옛날 때 이거 전쟁 딱 나자마자 그거 보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완전히 밀어내는 게 목적이다. 이번에도 또 공격한다고 그랬죠. 하마스 애들 거기 있다고. 솔직적으로 하마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 괴멸됐지. 지금 전쟁이 끝나가니까 가자 지구를 다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나가라고 지금 대포 쏘는 거 아닙니까?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있다고.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꽤 길잖아요. 지중해 쪽과 홍해를 연결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은 나다니엘 로스차일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모는 조금 얘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면은 지금 국제 정세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다니엘 로스차일드는 그전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아들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지금 스위스에 있어요. 네, 지금 스위스에 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횡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은 산유 국가가 되고, 그리고 유럽도 이스라엘 서막에 들어옵니다. 왜? 석유 갖고 흔드는데 유럽이 무슨 수로 대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번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를 먹을 거고, 트럼프는 이거 방해 안 할 겁니다. 왜? 선거할 때 유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 받았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될 수 없었는데, 우리가 트럼프 예전에 떨어진다고 했다가 태국에는 욕을 바가지 놓고 팬이 50%가 날아갔습니다. 왜 트럼프 떨어진다고 얘기하냐고. 저희는 누가 된다 안 된다는 뭐로 보냐면요, 돈으로 봅니다. 자금의 흐름 갖고 판단해요. 근데 그때 트럼프 딱 보니까 이거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닌데, 국제금융대륙들이 트럼프 지원 안 하는데, 그래서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거고, 이번에는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자금의 흐름이 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크게 세 종류의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 석유 세력. 둘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세력.
네. 그 다음에 셋째가 분산복합체입니다. 이 세 세력이 트럼프 뒤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을 때려잡는데 이 세 세력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을 보면은 야 이거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바이든 갖고 이거 추진력이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 되고 2년차 때부터 다음번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각종 증거자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자지구의 전쟁이에요. 야 가자지구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만 이스라엘이 무리할 정도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을 내쫓는 거를 승인해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나 미친놈이야 하고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석유 중심 정책과 이스라엘이 유전지대를 장악하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요. 팔레스타인이 독립된 형태로 가자지구의 그 석유를 가져가게 되면 팔레스타인은 중국하고 친합니다. 이거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이러면은 인권 이거 나발이고 팔레스타인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석유를 통제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란도 흔들흔들하는데 팔레스타인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갑자기 중국하고 석유 팔아먹겠다 이렇다면 되게 골치 아픈 문제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트럼프가 이란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란이 많은 양보를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이 이란 문제를 저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봐요. 뭐냐? 이란이 전원축 우라늄을 보유한 상태로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과. 가능하다고 봐요.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을 이란이 승인해야 돼요. 그거를 거절한다. 즉 팔레스타인 끝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이란하고 평화협정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밀당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란이 여기서 지쳐서 할 거라고 봐요.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지원 안 하면 돼요. 지원 안 하면 끝나는 모든 건 돈이에요. 테러 활동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란이 자금줄 딱 끊어버리면요 하마스랑 헤즈볼라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찾고 자기네들이 염원했던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면은 마냥 손해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증산까지 하면은 앞으로 나 또 손해인데 나 적자인데 그럼 이 손해를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름대로 살아날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트럼프가 방금 나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AI 기업이 설립됩니다. AI는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 오, 인공지능 사우디아라비아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왜 할까?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살펴봤더니 자 뭐가 나오냐? 사우디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트럼프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세력이라고 했죠? 지금 이 세계는요 미중 패권 경쟁이 되어 있지만 미중 패권 경제 뒤에는 음모론입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로스차일드 가문 간의 지분 싸움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와 스위스 로스차일드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둘의 싸움이에요.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FRB를 가지고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트럼프는 스위스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미국을 FRB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FRB가 상위부 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독립의 날이라는 4월 3일 선포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 FRB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아니지. 전 세계 모든 석유는 달러 결제입니다. 그렇죠? 오일 달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를 지금 트럼프 쪽에서 뭘 하려고 하냐? 오일 크립토커런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일 달러가 아니라 오일 크립토커런시입니다. 좀 생소한 암호화폐 얘기하면서 무슨 말이 마실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제 수단을 뭐로 쓰느냐가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 흔듭니다. 미국이 사실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거를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데 직접적으로 벗어난다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암호화폐는요. 달러 기반입니다. 완벽하게 연방은행과의 결별은 아니에요. 달러는 기반으로 해요. 하지만 그 중간에 움직이는 결제 수단은 화폐로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암호화폐를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 때는 로스차일드가 마음대로 했어요. 그거를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날려버리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면서 미국의 패권이 날아가니까 미국의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이 영국 로스차일드로부터 금융적인 독립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막내 만나갖고 야 너희 암호화폐 안 할래? 앞으로 우리 기름거래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결제하자 하고 지금 쓱 들어보고 빈살만 망태자도 오케이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로스차일드의 역할이 상당히 밀려납니다. 여태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인데 그게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왜 그러냐? 중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 패권에서 뭐 아니 암호화폐를 도대체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결제 수단이 점점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해외 직구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카드 시스템을 써도 뭐 중간 다리가 많고 뭐 복잡하게 움직이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사람은 간편해야지 빨리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삽니다. 그 열기가 식으면은 안 해요. 하다가 아우 복잡해 나 안 할래. 이런 이 매출이 영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서 더 많은 교역량이 진행하다 보니까 결제 수단을 단순화해야만 이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즉 우리가 과거 엽전을 쓰던 시대에서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지금 암호화폐를 가면요 결제 속도를 단축화시키고 있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러스 물론 감시하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제 속도의 스피드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데 중국이 눈을 뜨면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가만히 냅뒀다가는 달러 시스템이 위안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너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랑 하지 말고 우리 미국이랑 해야 돼. 빈살만 너 내가 왕세자 만들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대신하고 중국이랑 붙으면은 이거는 안 되지. 그랬는데 빈살만 왕세자도 오케이 미국이랑 같이 하겠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AI가 필요합니다. AI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해요. 전기. 그래서 원자력 발전입니다. 석유도 가능해요. 석유도 가능하지만 석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마어마한 환경공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환경공해가 대기오염 안 시키면서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뽑아내려면 원자력 발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누가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집을 대표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서 풍력발전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쳤죠? 풍력발전소는 AI 컴퓨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안 나와요. 하여튼 이상한 놈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하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건설하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화폐 전쟁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본이가 가상화폐를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가상화폐 나오는구나. 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안 나오고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은. 자, 그래서 5일 달러에서 5일 가상화폐로 지금 헤게모니가 바뀌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서 비트코인을 연준의 준비 자산에 포함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연준한테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쪽에 미국을 통치하던 보이지 않는 그 비트코인 대표가 싸우는데 트럼프가 혼자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건 아니고 스위스 로스차일드 사람들이랑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 뒤쪽에 제가 시간 되는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쪽에 준비물로 보내는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달러 패권을 강화해서 스테이블 코인 쏟아진다는 얘기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지금 중국을 때려잡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면 미국 국채를 한 방에 팔아서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물론 그렇게는 못해요. 못하지만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을 자꾸 팔아버리면 미국도 힘들어집니다. 서로 미워하지만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미국의 약점이 뭐냐?
중국을 준비할 때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발톱이거든요. 이거 하면 미국도 아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1달러당 1비트식으로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안 올라갑니다. 그냥 1달러당 1비트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인 환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에다 팔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뭐 쿠팡이 됐던 이런 물건을 살 때 이제 미국 제품도요, 우리가 쿠팡에서 그냥 보고 툭 고르면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결제 수단이 뭐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사는 것처럼 간편하게 들어서 그냥 바로 결제가 끝나요. 이거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제품을 사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한국 사람이었던, 브라질 사람이었던, 어쨌든 심지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살 때에도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예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의 이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도 당연히 다리를 딱 걸쳤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트럼프 초창기 1기 정권 때 일본 사람들이랑 제가 교류를 했어요. 일본 그 제이시텍이 그 트럼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에바라는 사람인데 풀린 까먹었네. 하여튼 아에바예요. 그 사람이 제이시텍 그 회장인데 그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좀 가까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저한테 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그쪽그쪽 코인 얘기가 갑자기 선거에서 왜 나오지? 이게 뭐지? 막 그랬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때 코인 샀어야 돼 제가. 네. 그랬는데 그때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앞으로 그게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뭐에 지나가는데 그 코인을 얘기했던 이유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그림을 못 읽었어. 이게 워낙 큰 그림이니까 이걸 내가 읽을 수가 없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난 생각했지.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일가도 거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부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로 갖고 도망가느냐? 스위스로 갑니다. 이거는 트럼프한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유리합니다. 트럼프의 적들이 자신들의 돈을 트럼프가 밉다고 미국에서 빼서 스위스에 지금 제가 아까 뭐라 했겠죠? 트럼프를 서포트한 들이 스위스로 써야 돼요. 그럼 이 돈이 스위스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은행이 마음대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서포트합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자기네들은 머리 써서 도망가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초나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지금 스위스 여기 나오죠. 알렌 파트너스의 창립자 피에르 가브리스는 CNBC에 고객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와 코로나19 당시 우리는 큰 파도를 밟고 이제 관세가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부유층의 자산 탈모까지는 트럼프 행정하에서 자국과 지수가 쇠퇴한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고 CNBC는 짚었다고 하는데 이게 반 트럼프 세력이거든요. 얘들이 스위스에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에게 돈을 맡기는 거지. 땡큐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테더라는 회사가 미국의 부채를 매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미국이 경제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연방은행한테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 매입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누가 해주게 되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들이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80억 세계 인구한테 파는 거예요. 왜? 80억 세계 인구가 앞으로 어떤 물건을 사든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앞으로 원화, 엔화, 뭐 프랑, 유로 다 사라질 거예요. 이게 통일식, 이거 단일화돼요 지금. 그거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거를 산단 말입니다. 사면은 어떻게 되냐? 달러를 받고 스테이블코인 팔았잖아요. 이 테더라는 회사가 스테이블코인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 달러를 받았어요. 외국으로부터, 미국인으로부터. 그럼 이 번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미국 국채 삽니다. 여태까지 중국이나 이런 데가 사이 안 좋아? 나 국채 팔래. 이랬잖아요. 팔어?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매입하는 거예요. 국채 팔아서 나를 협박하려고 해서 이제 안 통해. 네가 국채 팔면 내가 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채를 매입해서 중국 정부가 국채를 팔아서 미국 경제를 타격주는 거를 이걸로 지금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머리 잘 쓴 것 같더라고. 야, 이런 구조도 만드는구나.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만들었고, 여기까지 나갈게요. 전략자산 또 뭘 하느냐? 아까 얘기했지. 전략자산으로 외환 준비구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제는 미국이 달러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렇게 이것도 저장할 수 있는 화폐 수단으로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면 그만큼 국제 수요도 커진다.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에 많이 팔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야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면 거기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수익은 다 미국 국채를 사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채 스테이블코인 할 때 그냥 팔겠습니까? 거기다 커미션 붙이잖아. 마진도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 때 FRB에서 그 화폐를 발행할 때 1달러를 발행하면 뭐 1.25달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자를 붙였잖아요. 그게 이자가 쌓이고 미국에 부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 스테이블코인 할 때 1스테이블코인을 1.25달러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FRB가 붙인 금리만큼 따로 내국에서 취해오기 때문에 빚을 없앨 수 있죠. 장기적으로 미국이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쌓이거든요. 근데 이걸 중간에 이게 결국 누구예요? 이 부담을 주요 국가에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렇게 되면 장시간에 걸쳐서 적자를 줄이면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숨통이 열립니다. 지금 그 중간 과정에서 치열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뿐이지만 이건 결국 장기적으로 하면 미국이 유리해져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급증한 겁니다. 보세요. 2019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에요. 6년 전과 2024년 비교했을 때 200% 성장했습니다. 200배 발행량이 늘은 거예요. 이게 다 미국의 국채를 사는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팔았던 그런 국채를 더 이상 외국에 팔고 외세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안 갖고 있으면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국채를 안 갖고 있으면요 미국이 더 휘두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이제는 자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네. 그리고 중국이 국채를 팔잖아요. 이제는 팔아도 겁을 안 먹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미국이 쩔쩔맸어요. 중국이 국채 안 하고 일본이 국채 안 하면 미국은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재정 적자 나겠네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거 스테이블코인을 해서 다 상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면 세계가 불황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세계가 불황이 되면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하라고 계속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황이 왔으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금리를 인하해. 근데 문제는 뭐죠? 금리를 인하해도 지금 상황에서 세계 불황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또 금리 인하해. 어디서? 세계 불황.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세계 불황을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맞아, 유도하고 있어. 세계 불황이 일어날 거야. 세계 불황이 일어나는데 세계 불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이자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낮추라는 거예요. 국채를 이렇게 왕창 갖는데 금리 잡고 나면 나중에는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추거나 제로 금리를 국채를 발행해야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이 빚이 점점 쌓일 때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없다고. 금리를 낮추던가 금리를 없애야 미국이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지금 연준이 안 내리려고 그러죠. 왜? 연준이 이걸 내리면 자신의 화폐 발행권의 패권을 놓치니까. 여기 암호화폐 세력들한테 뺏기니까 금리를 안 낮추고 트럼프 정책을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죠.
버티는 건데, 그래서 관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트럼프가 관세로 확 매겨버리는 거예요. 안 해? 난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이거 무슨 미친 짓이냐. 너희들이 금대를 안 낮추면 나는 관세 때려버릴 거야. 중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중국만이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나 관세 올릴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봐. 그때 어떻게 돼? 세계 불황이 됩니다. 세계 불황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세계 불황 왔지? 빨리 금리 내려. 안 내려? 관세 인상.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관세 인하할 때까지 나는 금리 인하할 때까지 관세 인상으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다 괴롭죠. 지금 유럽도 괴롭고 막 중국도 괴롭고 막 그래요. 빨리 금리 낮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부채액은 증가하지만 달러 가치 하락으로 실질적 부채가 감소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하는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0년 뒤에 1,000만 원의 가치가 과연 10년 전에 1,000만 원과 가치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불황을 극복하겠다고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달러를 왕창 풀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빚이 예를 들어 10점이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세계 불황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금 전쟁이 날 중국하고 가능성이, 전쟁 나면 엄청난 화폐가 발행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나 그때 나한테 얼마 빌렸지? 10경? 주면 돼요. 이 비슷한 사례가 과거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 총리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러일 전쟁 때 일본 제국이 프랑스 로스차일드한테 돈을 빌려서 러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은 이게 승리했죠. 근데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안 주는 바람에 엄청나게 일본이 힘들었죠. 그래서 전쟁극은 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나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문에 프랑스가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프랑을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요. 프랑스에. 그래서 어떻게 좀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일본이 득달같이 파리로 가가지고 그때 빌렸던 러시아 전쟁 때 빌렸던 돈도 지금 갚을게 그래. 그래갖고 그때 로스차일드가 열받았고, 야 그때랑 지금이랑 인플레이션이 얼마인데 그거를 금액대로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갚아라 그랬더니, 아니 계약서에 분명히 100만 프랑을 냈으니까 내가 100만 프랑만 갚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갖고 난리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전략이 그거예요. 빚 좋아, 한번 돌려갖고 왕창 해가지고 한번 돌리겠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죠? 플라자 합의죠. 플라자 합의 뭡니까?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다른 국가의 화폐 가치를 올려버리겠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각종 매체는 달러 빚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트럼프한테 좋아요. 왜? 미국이 그만큼 부채가 경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맞죠? 경감되는 효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부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사죠? 전 세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를 전 세계 사람이 사면서 거기서 부채가 그러니까 상쇄되다 보니까 미국이 져야 될 부채를 다른 쪽으로 다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관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자꾸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미쳐갖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환율. 이미 들어갔죠. 자꾸 만나갖고 야 너희들 원화 절상해라, 엔화 절상해라, 이 플라자 합의 말입니까? 하는 이유가 이 트럼프의 큰 그림이에요. 미국의 빚을 갚게 하는데 온 총력을 지금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와 블랙록이 나옵니다. 블랙록, 그 음모론에 나오는 그런 뒷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대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미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민주주의는요 이미 없어요. 대통령은요 선거 자금 많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했던 기준은요 지지율이 아니었어요. 전 지지율 안 봅니다. 돈만 봅니다. 선거 자금 이런 거 누가 더 많이 얻었나 그거 보고는 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는데 트럼프와 블랙록인데, 트럼프가 블랙록이랑 옛날 때 일기 때는 싸우는데 이기 때는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원지간인데 왜 이렇게 친하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화폐전지 하고 바쁜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같은 거는 블랙록 CEO가 7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금 비트코인이 한 1억 되거든요. 1비트당 10억 된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예요. 지금 내가 비트코인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1억 안 되면 한 7천인가 8천 정도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자, 예전에 1비트가 1달러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미국의 빚이.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부채를 이렇게 사는 방법, 뭐 금리 인하시켜서 뭐 달러 가치 떨어뜨리는 방법, 온갖 전략을 다 구사하는데, 그것도 이제 빚 갚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 획기적인 방법이 뭐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1비트가 1달러 이렇게 일단 샀어요. 산 다음에 이 1달러짜리 비트코인이 1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달러 시절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100개를 샀어. 그럼 100억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1억이 됐어.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달러에서 하여튼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되죠? 그러면 한 번에 미국의 빚을 갚아버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쌀 때 왕창 매입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채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런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전쟁입니다. 전쟁 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 이거 여러 번 실험해봤어요. 그 이란에서도 전쟁 그거 막 내란 일어나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란에서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사회 불안과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요. 그거는 돈은 누가 벌죠? 블랙록 같은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벌면서 그 돈이 미국 외채를 갚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아, 연구 많이 했다라고 이쪽 세력들이. 그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미리 알았는지 블랙록은 미리 움직였습니다. 뭐예요? 내부적으로 다 알았어요. 트럼프가 다음 번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전기자동차 주식을 다 팔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탈퇴해버립니다. 이거 트럼프가 좋아하는 건데 블랙록은 선거 이전에 이미 알았다 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선거는 이제는 없다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블랙록도 이런 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블랙록 회장 아주 친합니다. 요즘. 그래서 트럼프와 그의 뒤를 가진 작은 관리자가 이상한 흥미로운 관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트럼프 원래 딥스랑 적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딥스라도 파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랙록을 레리핑크를 재무장관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 일가가 블랙록이랑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CS 인수자는 UBS, 이게 스위스 크레딧뱅크 이거거든요. 이거 인수할 때 누가 들어오니까 미국의 블랙록이 뛰어듭니다. 스위스의 블랙록, 스위스는 트럼프를 지지하거든요. 스위스, 블랙록, 트럼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암호화폐예요. 아까 제가 스위스랑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가 서로 싸운다 했죠? 왜 싸우냐? 영국 로스차일드는 연방중기은행을 갖고 땅값 패권을 갖고 있고 스위스 은행은 바로 영미권 세력들이 싫어하는 나라,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독재자, 남미 독재자, 범죄자 이런 자금들이 스위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사업을 하는데 영국 로스차일드에서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기축통화를 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위스는 장사가 안 돼요. 스위스에 들어있는 돈은 죄다 불법 자금입니다. 독재자들이 갖고 이게 뒷공 치는 이런 돈들,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암호화폐예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디다 쓰는지 왜 알려고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객들이 다 불법 다 돈 번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걸 자꾸 캐라고 그러면 누가 우리 은행에 돈을 저축하겠냐? 안 돼.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하려고 한 걸 트럼프가 이번에 카드 처분했어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비트코인으로 갑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랑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싸우는 거예요. 화폐 전쟁이에요. 그러면서